포토샵 파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파일을 불러다가 어제 했던 내용 다시 한 번만 같이 진행을 해보시고 또한 새로운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여러분이 컨트롤 I를 누르셔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교환에 1주차에 들어가 보시면 기초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폴더가 보이신다. 이 기초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 중에 1-01 PSD로 된 확장자 PSD로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포토샵 파일이다 라고 했죠. 이 포토샵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포토샵이 많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져올 파일의 종류는 무엇으로 선택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먼저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를 유지한 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뿌티지로 병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개별의 레이어에 들어있는 내용을 컴포지션으로 묶어서 하나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레이어가 나온다라고 했죠.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 안으로 다 들어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한다. 만약에 컴포지션의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원하는 컴포지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나오게 되죠. 이름 변경은 엔터키.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기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애니메이션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컴포지션의 이름이 기초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변경이 된 채 이와 같은 타임라인에 각각의 레이어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BG라고 있고 PC01이 문어였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PC01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즉 문어를 선택해 주시고 이 문어가 처음에는 이 화면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화면 안쪽으로 이동되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PC01에서 화면의 확장 모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PC01에서 이 확장 모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형이다 라고 해서 먼저 나온다 라고 했고 이 변형 부분에서 변형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서브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문어한테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 애니메이션이죠. 따라서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가 바로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누르면 바로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키프레임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키프레임 위치에서는 이 문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화면 밖에. 그래서 이렇게 화면 밖으로 빼냅니다. 이렇게요. 즉, 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냈어요. 0프레임에서는 문어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따라서 10프레임 뒤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10프레임 뒤로 놓은 상태에서 이 문어를 잡아서 이쪽으로 빼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0프레임에서부터 10프레임 사이에 문어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지요. 잘 되셨어요? 좋아요. 그럼 문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물고기가 나타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의 이름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시면 자, 물고기는 이름이
PC03번 눈을 껐다 켰다 한번 해볼까요? PC03번이 맞는지 여러분이 눈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물고기가 맞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이 10프레임에서는 얘가 위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자, 여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PC03번의 변형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위치라고 해서 요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는 다른 거는 별로 손대지 않고 위치만 변경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위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다 나타날 필요 없이. 그럴 때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때 여기 그냥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P라고 눌러주시면 영문 단어로 P 그러면 바로 뭐만 나타나요? 이렇게 위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약자로 위치는 P입니다. 단축키가 P. 위치는 단축키가 P예요. 위치만 나타나죠. 그러면 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다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프레임에서는 이 물고기가 어디가 있어야 된다. 이쪽 코너로 나와줘야 되겠죠. 이쪽 코너로. 따라서 얘를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10프레임 상태에서는 얘가 여기 있어라. 이쪽 아래 하단에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화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10프레임 뒤로 가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2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2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이때 물고기의 위치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꺼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자,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보시면 자, 문어가 나오고 난 후에 물고기 3번이 나타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까지가 완성이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도 잘 되셨죠?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자, 여기 있는 물고기가 여기 있는 물고기 여기 있는 물풀이죠. 물풀이 순서가 먼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풀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AC01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선택이 되어지죠. 레이어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나머지는 닫아주시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닫아주시고 자 AC01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회전을 지금 바꿔주고 싶은 거죠. 회전은 로테이션 그래서 R입니다. R 눌러보면 바로 뭐가 나타나요? 회전이 나타나죠. 모든 걸 열어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또는 단일 항목만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와 같이 단축키를 외우셔도 괜찮겠죠? 자, 단축키 회전의 단축키는 R입니다. R. 회전의 단축키는 R.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회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현재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풀의 기준점이 이와 같이 자, 물풀의 가운데에 있어요. 따라서 이 기준점을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서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기준점의 위치 따라서 기준점을 바꿔주는 것은 펜 비하인드 툴이다 라고 해서 바로 요 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더라? 뒤로 가기 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요거 점선 모양으로 된 얘를 클릭한 채 얘를 클릭을 하시고 찾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기준점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지금 여기 있던 기준점을 여러분이 여기로 기준점을 이와 같이 바꿔주신 겁니다. 내려놨어요, 제가. 자, 아래로 이렇게 기준점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값을 줄 수 있겠죠? 회전값은 이와 같이 한번 여기로 한번 좀 각도를 크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20프레임에서부터 회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현재는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0도에다가 그대로 놓으신 채 5프레임씩 뒤로 이동을 하시면서, 즉 2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이 회전값에다가 20이라는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20도 회전하라. 또 5프레임 뒤로 가셔서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아주시고 마이너스 20도,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35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는 10도 이렇게만 줘볼까요? 10도. 자, 40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는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자, 45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는 다시 0도 원래대로 반듯하게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5프레임씩 뒤로 가시면서 처음에는 0도, 그 다음에는 2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가 10도,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0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까딱까딱 이렇게 하겠죠? 물풀이 이와 같이 움직임의 각도를 여러분이 줘봤습니다. (5프레임씩만) 뒤로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줘봤는데요. 한번 잘 움직이는지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마우스를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잘 되죠? 자, 문어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물풀이 흔들리고 이렇게. 자, 50프레임에서부터는 이제 자, 이 물고기,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고기를 여러분이 또 애니메이션을 줘볼 건데요. 이 물고기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봤었죠. 마찬가지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이 물고기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물고기 방향도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기 꼭지에 가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다시 내려올 때는 물고기 모양이 이런 식으로 틀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위치도 이동이 됐지만 물고기 모양이 회전도 되더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야. 물고기가 가까이 있을 때는 좀 크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면 여기가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입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다시 커지는 앞부분으로 온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크기도 같이 바꿔줄 수 있겠죠? 세 개를 다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 회전과 위치와 크기까지 그렇게 바꿔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50프레임에서는 이 물고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먼저 물고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로 바꿔주시고, 도구를 선택 도구 툴로 바꿔주시고 이 물고기를 클릭해 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 물고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 펜 비하인드 툴로 이 중심점도 물고기가 시작하는 스타트로 바꿔주시면 좋은데요. 우선은 거기까지는 놔두고, 자, 이 물고기의 위치 값이 어디에 지금 현재 레이어가 있어요? PC02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물고기를 선택해 봤더니 레이어가 어디가 선택이 돼요? PC02. 자,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그러면 맞죠? PC02입니다.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는 50프레임에다가 놔두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 물고기의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PC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할 거죠, 지금. 따라서 여기 부분을, 확장 부분을 클릭해서 변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확장 부분을 다 열어서 위치도 바꿀 거고, 비율도 바꿀 거고, 회전도 바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비율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에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세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물고기의 위치를 이쪽 하단 부분으로 뺍니다. 이렇게요. 뺐죠?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자 했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회전이 되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물고기 스타트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야 이렇게 가기가 좋겠죠? 좋아요. 그래서 회전 도구 툴을 여러분이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회전에 있는 값을 요렇게 바꿔봅니다. 자, 그래서 네모난 사각형이지만 여러분이 물고기의 방향을 보실 수는 있어요. 이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튼 거죠. 그럴 때니 각도가 저는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네요. 자, 마이너스 2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회전의 값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배웠던 기능 중에 여기에 보시면 이 도구 툴이 있어요. 자, 이 도구 툴을 찾아보시는데 이 도구 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전 도구 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회전 도구 툴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먼저 하시고 자, 이쪽 창에 오셔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 놓으시고 일단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회전을 해 놨어요. 그러면 50프레임에서는 여기에서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 다음에 10프레임 뒤로 가서 60프레임에서는 여기에 물고기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먼저 60프레임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무슨 상태예요? 키보드를 보니까 회전 도구 상태죠. 따라서 V를 눌러서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로 바꿔주셔야죠. 단축키가 뭐다라고 했어요? V. 그래서 얘를 끌어서 자,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이렇게요. 정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물고기가 그러면 이쪽으로 나타났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회전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바꿔주세요.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자, 비율 부분에서 크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조금 작게 만들자라고 했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비율 부분을 살짝 줄여서 자, 몇 퍼센트 정도? 70%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좀 작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위로 높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70% 정도 줄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율의 값이 70으로 바뀌어져 있고 자, 회전의 각도 값도 여러분이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서 7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얘를 끌어오려면 여기 있는 V, 그쵸? 선택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선택 도구 툴로 얘를 끌어서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쪽 하단 부분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내 눈 시야에 가까워졌죠? 다시? 따라서 크기를 뭘로? 비율을 100%로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회전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 회전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얘의 방향을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틀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틀어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모션으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여러분? 잘 되셨나요? 모션 템플릿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션 템플릿에서 무료로 여러분이 모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들어가 보시면 유료로 얼마씩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여러분도 판매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사이트에다 올리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사용자들이 누가 되느냐?
전 세계의 살고 있는 인구들이 판매 구매자들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모션을 여러분이 판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이 직접 하신 거라면.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구매와 또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션만 잘 하셔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프리로 집에서 모션만 만듭니다. 아주 다양한 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 판매 가격이 막 비싸냐 그건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유 20,000원 벌자고 그게 아니죠. 전 세계자가 구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배워갖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만 좋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물고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인물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불빛이 이제 나타나게 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에다 가져다 놓냐면 75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자, 75프레임에서는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5에서부터 85프레임 이 사이에 불빛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푸시 02는 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빛에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불투명도. 불투명도는 단축키가 T입니다. T. 불투명도 T. 단축키가 T입니다. T. 불투명도의 단축키는 T. 그래서 T를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불투명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불투명도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하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와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현재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빵! 없어요. 불빛이 나오면 안 돼요. 아직은. 자, 인물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불빛이 자, 나타나게 할 겁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8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자, 80프레임에다 놓고 불투명도의 값을 100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짜잔 하고 불빛이 나타난 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불빛이 나는 한 번 나오고 끝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반짝반짝 주고 싶죠? 자, 그러면은 타임 인디케이터를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방향키 한 번만 눌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선택을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이동이 돼버리네. 라이트에 이동이 되네요. 요거 단축키 안 먹네. 자, 그냥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뒤로 5프레임 정도 뒤에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로 5프레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를 다시 빵 넣어주시고 자,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다시 100%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불빛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불빛 애니메이션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물방울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보자라고 했죠? 물방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 하나만을 그려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하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주시면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거지만 우리는 이 물방울을 버블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통으로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쵸?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은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만 줘보자라는 거죠. 자, 따라서 버블을 선택해 주시고 버블을 선택하시고 자, 일단은 이 버블에 화면에 녹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모드를 뭘로 바꿔봤어요? 자,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화면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프트라이트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색감이 약간 죽어서 어떻게 된 걸 볼 수 있더라? 실제 바닷가에 물방울인 것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을 움직이게 할 건데, 자, 움직임에다가 여러분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위치죠, 위치. 여기서도 위치만 줄 거죠, 우선.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위치 및 무엇까지도, 비율, 크기까지도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욱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죠. 자, 버블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변형해서 자, 여기에 위치와 비율을 두 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와 비율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물방울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처음부터 하고 싶어요.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을.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아무 데다 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의 값이 그냥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임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90프레임에 있네요. 자, 90프레임에는 여기 현재의 물방울 값이 기억이 되고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나는 처음부터 하겠다 해서 0프레임으로 움직여 보세요. 0프레임에서부터 자, 이 물방울은 움직이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값을 그대로 얘도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 여기 있는 무엇을 키프레임을 두 개 다 눌러줘야지만이, 그쵸? 어떤 위치 변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를 한 번, 여기를 한 번, 이와 같이 키프레임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0프레임에도 현재의 값에 키프레임이 적용이 됐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5프레임 뒤로 가셔서 이렇게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물방울이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5프레임이 아닌 2프레임이나 3프레임씩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5프레임이 아니라 10프레임이나 20프레임으로 뒤로 놓고 하시면 되겠죠. 왜? 프레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물방울을 여러분이 선택 모드 툴에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선택 도구 툴 V키죠? 요거를 눌러서 자, 이 물방울을 요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만큼 위로 올려봅니다. 자, 요렇게 위로 올리는 이유는 뭐가요? 요렇게 해야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냥 반드시 움직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5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이 물방울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 봅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죠. 위로 살짝 옮겨 봤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비율 값의 100%를 70%로 바꿔 봅니다. 그러면 약간 줄지요. 비율 값에 70%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또 5프레임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위치를 얘를 위로 이렇게 다시 틀고, 자, 그 다음 비율 값은 다시 120%로 바꿔봅니다. 그럼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크기도 바뀌어지면서 위치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삼각형이 무슨 말이죠? 이 선이요? 이 선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은 무시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물방울들 있잖아요.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 거 선을 보지 마시고 선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갔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위치 및 그 다음에 크기까지를 준 애니메이션에 이 키프레임들을 전체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이게 뭐예요? 복사하겠다 그런 뜻이죠?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2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컨트롤 V 버블을 다시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됐어요? 이 막대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키프레임을 보시라고 했어요. 자, 이 키프레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왔죠? 그러면 키프레임을 이렇게 제가 4개를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하시고 자, 2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뒤에다가 40프레임에다 놓고 컨트롤 V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물방울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움직이게끔 계속해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러면 자, 완성이 다 됐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물방울이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죠? 5프레임은 너무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야. 본인이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한 20프레임씩 해서 만들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수정할 수 없어요? 지금 다 만들었는데? 할 수 있죠. 중간중간 5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다 키프레임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버블에서 자 내가 해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5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이걸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 15프레임에 있는 거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또 여기 중간중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프레임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간중간 너무나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차가 생기면서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겠죠. 모양은 좀 달라졌네. 그죠? 모양이 달라졌죠? 방향이 틀려졌으니까. 그러죠. 그죠? 그러면 키프레임을 클릭하셔서 모양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 및 원하는 크기대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키프레임으로 가셔서 이렇게. 자, 정교하게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이 결과값도 정교하게 나오는 거고요. 저같이 대충 수정하면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애니메이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같이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효과만 보기 위해서 대충 했는데 자, 곰인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곰인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무엇이 분리가 되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다시 봅니다. 곰인형의 몸체와 의자는 가만히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렇죠. 의자하고 몸체하고 뒤에 벽지까지가 전부 다 배경이에요. 배경. 자, 이렇게 배경을 같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배경을 따로 만들고 얘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곰인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몸체 따로 얼굴 따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레이어가. 여러분 포토샵에서 만들 때.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획이 없이 얘를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샘플로. 그래놓고 나서 포토샵에서 만들 때 얘네들을 다 하나로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따라서 내가 곰인형 머리를 까딱까딱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게 머리가 따로 레이어가 만들어져야겠구나 이런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